우리가 정말 선진국의 문턱까지 와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신가요? 혹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할 여유가 어딨어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살펴볼까요? 다음은 대한민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부채가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이 500만원 이상,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원이겠네요. 2000cc급 이상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유지, 해외여행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기준들과 다르지 않죠. 숫자로 똑 떨어집니다. 정신이 아니라 물질에 관한 것들, 눈으로 보여지고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국가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보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가 된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이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기뻐할 이유도, 그 반대의 경우라고 슬퍼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위의 기준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떻게 가치관이 하나의 기준으로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프랑스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입니다. 출처는 퐁피두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하나쯤은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 즉 공공이 느끼는 분노에 의연히 참여할 것이며, 약자를 도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출처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가요? 그 어느 나라도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둔 곳은 없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달라 놀랍지 않으세요? 각자 자신은 어느 나라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산층의 기준에 꼭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는 동안 한 번쯤은 전시회에서 젊은 작가의 그림 한 점을 기꺼이 사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유명 작가의 그림을 구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가의 이름이 아니라 그림 자체를 구매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한 것이에요. 돈이 될지 안 될지 계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서적 만족감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마음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젊은 작가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많아진다면 작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위 홍보물은 지난해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거장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한국특별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될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 경매사상 최고가 기록, 가장 비싼 현대조각가 등등등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술 작품도 그저 돈이고 숫자에 불과합니다. 작가의 사상이 어쩌고 작품이 어쩌고 떠들어봐야 국민 대다수는 관심이 없거든요. 아주 비싸다고 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아 진짜? 라며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가 구경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춰 나온 홍보문일 거예요. 이번에는 스포츠, 공연 예술을 살펴볼까요? 몇 해 전 외국 방송사에서 김연아 선수의 피겨 연기를 중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해설자들의 멘토는 대부분 김연아 선수의 몸동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정 연기와 감정 표현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연기는 음악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감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설자들의 해설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너무나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연기 내내 몇 점짜리 기술인지,
가산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수에 대한 감점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는 것이 해설자들의 몫이고, 관객들도 해설자가 지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작 아름다운 연기를 느낄 틈이 없어요. 그저 가슴 졸이면서 실수는 하지 않을까, 과연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춰 보게 되죠. 음악과 연기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많은 것들을 세계가 부러워하죠. 하지만 비대해진 외형과는 달리 정신은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압축 성장에 따른 부작용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물질을 중시하는 국가가 된 것 같아 씁쓸합니다. 서울의 집값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고가의 외제차들과 대형 승용차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의 손에는 명품백 하나쯤은 들려있죠. 인천국제공항에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한 사람들로 늘 분주하고, 최고급 레스토랑은 몇 달씩 기다려야 겨우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클래식 공연장은 썰렁하다 못해 휑합니다. 사람들의 집에는 최고급 TV는 있어도 그 흔한 그림 한 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선진국의 문턱까지 와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결론. 중산층의 기준, 부자의 기준은 숫자로 똑 떨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재산이 많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부자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돈을 잘 쓰기 위해 돈을 모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모으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돈에도 벌벌 떨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두 가지 큰 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돈을 잘 벌고 모으고 불리는 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들을 어떻게 써야 부자가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질문거리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자 말고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